네,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 정답이 2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은 구별할까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적법성 무효와 타당성 무효 구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불법 원인급여이다. 근데 여기만 보지 마시고 10가지를 놓고서 타당성 영역만 보고요. 불법 원인급여고 나머진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역 표시해보면 되잖아요. 네? 목적은 뭐죠? 학가 뭐예요? 적타. 그러니까 어디만. 그러니까 여기만 전체는 뭐가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고 여기만 무슨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다. 그 급여하는 얘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 못 돌려받는다. 명의신탁은 여기일까, 여기일까? 명의신탁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정답 몇 번? 2번. 자, 1번 지문은 목적과 목적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구별해야 돼요. 다음. 그래서 세 번째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2번 전부 불능이죠. 그러면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손해, 실리배상 들어가죠. 자, 네 번째 탈법행위는 무효죠. 네, 이 탈법행위 무효는 절대적, 상대적, 네? 왜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들어가면 이건 노란색 들어갈 땐 여기만 보고 상대적이고 나머지 건 뭐다? 절대적. 탈법행위는 강행법규 직접 위반이 아니고 간접 위반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뭐예요? 절대적이죠. 자, 강행규정위헌은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추인은 어디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적 영역은 안 되고 이쪽 영역만 된다고 그랬었죠. 13번은 2번이었고요. 14번은 정답이 1번. 왜 1번일까요? 적극 권유, 적극 가담했죠. 그러니까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어디 무효라고요? 아까 기억 안 나요? 또 쓰지 마시고 아까 허가지역 중생 등기는 아까 여기 적법성에다 붙여먹고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타당성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법할 때 법이 강행법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뭐예요? 적법성 무효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가서 꼭 이중 매매 꼭 정리해 두세요. 무슨 매매요? 네, 14번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반세 법률성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네, 정답은 3번. 몇 번이요? 니은. 니은 당연히 이건 뭐 읽는 순간 당연히 뭐요? 타당성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는 허가 안 맡았다. 단속 규정 위반됐죠? 그 주인은 처벌받아도 임대행위는 뭐예요? 유효. 단속 규정이란 얘기고요. 디귿. 민사소송 승소됐고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 이거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네, 형사소송 대가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무슨 소송이요? 전관 이거 막아야 됩니다.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뭐예요? 무효. 그건 있는 자들의 소송이고요. 민사소송 성공보수는 없는 자들의 소송이에요. 유효. 구별하세요. 15번은 3번. 16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은 정상이죠. 다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뭐죠? 그 문장 보세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뭐예요?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16번의 1번은 반사회질서 판단 시기는 계약 당시입니까? 계약 체결 후입니까? 항상 모를 때는 어디가 기준일까? 계약 당시를 기준 잡을 것. 세 번째, 비자금 소극적 은닉. 글자 벌써 소극적 은닉이니까 선풍기 무효는 아닐 것이다. 다음, 네 번째는 적극 가담 나옵니까?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세 군데 있어요. 어디? 우측에서 써보세요. 적극 가담 1, 이중 매매 2, 취득 시효 3, 명의 신탁. 가서 기본서 찾으셔가지고 세 군데 다 정리하세요. 시험 문제 나온다. 도망가지 마시고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해놓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자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무효죠. 그러면 전득자가 선입니다. 부호받아요? 없죠. 5번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왜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절대적 무효입니까? 의사표시 단통 착사 영역이 아니니까. 16번 정답 2번.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5표시 무효하고 뭐요? 차고 의사표시. 5표시 무효 이제 눈 감고도 합쓸 수 있어야 되는데 5표시 무효. 자, 5표시 무효 위에다 영어로 쓰세요. 5표시 무효는 뭐죠? 5표시 무효는 X, Y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X 토지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했다? 그럼 착오는 뭘까요? X 토지 팔아야 되는데 Y 토지 팔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뭐요? 알았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YY. 여긴 X도 2개, Y도 2개.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요? 자, 불일치 여기죠. 여기 문제 없잖아요.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요? Y가 많으니까. 그래서 5표시 무에다 써놓을 말이 자연적 해석, 착오에다 써놓을 말이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하고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네. 17번. 네. 정답은 1번. 매매계약은 무슨 토지에 관해서?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뭐예요? 성립합니다. 자, 이 얘기죠. 이게 5표시죠. 5표시. 그러니까 이 YY는 계약이 뭐 한 거예요? YY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불성립에서 착오, 취소, 이 용어 쓸 수 없지 않을까요? 착오, 취소는 적어도 성립이 된 후에 쓰는 거니까. 다음, X토지는 퍼펙트하게 뭐함으로? 퍼펙트 4번,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취소? 3번을 전제로는 뭐요? 착오, 취소란 말 절대 쓸 수가 없죠. 따라서 5표시 무효는 절대 의사표시 착오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을 끌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따라서 갑을이 있을 때 만약에 갑이 X 토지를 이렇게 팔아먹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중 매매가 생기잖아요. 무슨 매매요? 또 을이 Y 토지를 이렇게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때 무슨 나라 나와요? 갑이 와서 따지겠지. 이게 무효 등기니까. 무슨 등기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 안 됐으니까 Y 토지 등기는 무효 등기죠. 믿고 가봐요. 무효니까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도 선이라도 못 봤잖아요. 단 병이 등기 점유해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등기 10년, 점유 10년 되면 무슨 시효?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10년 되게 또 갑이 와서 병한테 시비할 거 아니에요. 뭐 내놔라? 등기 내놔라? 점유 내놔라?
그럼 점유자 무슨 청구권이 남아요? 비용, 상한천 청구권이 또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할까 이거.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어요? 복합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다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어쨌든 17번 정답 몇 번? 1번. 18번 정답은 4번. 똑같은 얘기예요. 갑을사이 X토지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이 뭐한 것 성립했기 때문에 갑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절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표시 무에 가서 반드시 뭐 할 것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착오에 관해서 법령상 제한이 나왔습니다. 무슨 제한이요? 자, 잘 읽어보니까 끝에 하 뭐라고 딱 적혀 있습니까? 동기의 착오라고 가로 묶으세요. 법령상 제한은 뭐라고요? 동기의 착오. 자, 여기다 원을 그릴게요. 원, 1, 2, 3, 4가 있습니다. 법령상 제한. 이걸,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은 법령상 제한이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이걸 공인중개사 식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공법 제한을 모르고 샀다고 얘기해요. 뭘 모르고요? 모르고 샀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 써요? 거기서 무슨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착오? 동기 착오. 자, 사람들은 보통 동기를 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잘 표시를 안 하죠. 그러면 동기 착오는 보통 동기를 뭐 하지 않으므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걸까? 착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법령상 제한은 뭐요? 착오로 인한 무슨 문제로 다루지 않고요. 취소 문제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룹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고 산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할 때 자기 동기를 뭐 하고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기를 뭐 했으면 아니 표시 안 하고 계약해놓고 나중에 내가 사실은 이런 목적을 샀는데 내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취소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거짓말 할 수 있잖아. 그거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다뤄요? 아니 이게 아니라며. 그럼 몇 번 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은 법령상 제한을 뭐로 하더라도 계약은 뭐로 가야 되는 거야? 확정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예로 가는 거죠.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뭘 한 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일로 간단 말이에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은 쌍무, 편무의 실익입니까? 유상, 무상의 실익입니까? 네? 확실해요? 쌍무, 편무의 실익은 뭐예요? 쌍무의 특징이 뭐예요? 동시이행. 하고 뭐예요? 말을 하라고. 가슴에 말 안 하면 화병 생겨. 위험부담. 쌍무하고 체불을 묶으면 어떻게 되죠? 체불의 이행지체는 쌍무의 동시이행과 한 세트죠.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예? 체불의 이행불능은 쌍무의 뭐하고 한 세트? 위험부담. 됐습니까? 그러면 담보 책임은 유상무상이죠. 출연. 자, 그러면 매수인은 돈이 갔고 매도인은 뭐가 가죠? 물건 플러스 권리가 가지요. 그러면 권리에 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 책임 크게 두 가지 나눈 거 아시죠? 권리의 문제가 있거나 뭐예요? 물건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산 것은 혹시 담보 책임 들어가면 뭐로 다룰까요? 권리 하자일까요? 물건 하자일까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물건 하자로 다룬다.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제한은? 법령상 제한은 동기 착오. 됐죠? 자, 근데 우측에 무슨 착오는 법률의 착오는요.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양도소득세 얘기예요. 무슨 세였어요? 자, 밑에 19번 갑니다. 네, 19번은 정답이 5번. 자, 1번하고 5번 쫙 연결해 두세요. 자, 5번 문제는 뭐죠? 지분이 좀 부족하다고요? 자, 그러면 그걸 면적 부족이라 할게요. 뭐라고요? 자, 면적이 다소 부족합니다. 자, 여기다가 원 그려드립니다. 면적이 뭐하다고요? 1.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면적 부족은 착오. 자, 취소 관련된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로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중요분 착오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룹니다. 면적 부족과 시가는 중요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계약 자체는 취소 문제가 아니고 뭐로 가서? 확정 유효로 가야 되겠죠. 자, 가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갑니다. 면적이 부족합니다. 권리 하자일까요? 물건 하자일까요? 선택하세요. 네? 왜요? 왜? 여기가 뭐면, 여기는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권리이겠지. 그 결란 말이야. 몇 번과 몇 번 가지고. 물론 지금 정답은 5번이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용어들을 같이 세트로 묶으란 얘기예요. 1번은 뭐고요? 법령상 제한이죠? 이건 무슨 차고? 동기, 차고 표시 안 하겠죠? 그러니까 3번 차고 문제로 다루지 않고 계약은 뭐로 가고? 유로 가고 가서 담보 책임 가지고 뭐 할 때? 권리 하자일까? 물건 하자일까? 응? 얼핏 보면 뭐처럼 보여? 아니, 법령상 제한은 꼭 권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권리가 아니고 뭐다? 물건 하자 다룬다는 얘기예요. 근데 5번은 면적 부족도 중요분 착오로 다루지 않고 계약은 유효로 보고 무슨 문제?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면적 부족도 보면 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권리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펜을 놓으시고 펜을 던져봐, 이렇게. 자, 경락을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 경락 받았는데 권리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경락 받았는데 그 경락 받은 권리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담보 책임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경락 받았는데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못 묻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경락을 받았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왜요? 물건이 아니고 권리니까. 그러면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권자 공격, 채무자 공격. 네? 일단 채무자한테 1차적으로 공격을 해보고 1차적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배당 받아간 2차적 누구한테? 채권자. 됐어요? 경락 받았는데 법령상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알게 됐습니다. 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왜요? 물건 하자니까.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 경락 받기 전에 쓸 수 있는 점도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5번을 갖다 지금 어디로 연결했어요? 지금 담보 책임으로 또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다른 게 아니고 굳이 취소의 문제로 다룰 게 아니고 계약은 뭐로 보고? 위로 보고 담보 책임 가서 다루겠다, 그런 취지예요. 자, 19번은 5번이었어요. 네, 다음. 드디어 나왔네. 뭐가 나왔어요? 그 나라는 그 프린트는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프린트예요. 다 뒤져보세요. 전국적으로 이런 게 있나 없나? 없어. 생각해서 만든 거 아시겠어요? 가서 버리지 마세요.
시험 끝나고 버려. 그걸 모를 때는 이거 다 펴놓고 자꾸 연구해보란 말이에요. 하나가 절대적하고 절대적 있죠? 그럼 10개에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단통 착사만 보고. 왜 단통 착사만 상대적 조문에 나오잖아요. 107조 이항의 전항의 무효는 줄거져 있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이항도 줄거져 있죠. 밑에 109조 이항도 줄거져 있고 110조 3항도 줄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단통 착사 무효 취소되거나 말거나 건너간 제3자는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뭐가 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영역은 뭐로 갔다 그냥 전부 다 뭐로 밀고 가요? 절대죠. 그러니까 조문을 비교하니까 별거 없고요. 107, 108은 그런 문구가 있는데 103, 104조는 그런 문구가 없죠. 그냥 무효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107조 2항하고 108조 2항을 비교해 보니까 103조도 굳이 조문을 만들면 1항 해놓고 2항에다가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을 붙여도 상관없잖아. 제가 법전을 만들었으면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조문의 생명은 간결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뭐 하지 않는다? 안 붙인단 말이에요.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하고 몇 조를 비교해 보니까 103, 104조하고 107조, 108조를 비교해 보니까 전항의 무효는 선이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103, 104조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무슨 무효고? 절대적 무효고 밑에 건 상대적 무효고 맨 밑에 미피피, 착오, 사기, 강박 있죠? 109, 110조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5조, 10조, 13조는 그런 문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할 필요 없죠. 10개 중 어느 영역만 의사표시 단통 착상만 상대적 영역이고 나머지 건 뭐로 갑시다? 절대적. 됐어요? 자, 20번은 갑 소유 부동산이 을을 거쳐서 병에게 처분돼서 병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뭐요? 올바른 것. 자, 기억 봅시다. 사기죠. 절대적, 상대적. 그러니까 선의 병은 취득해요, 못해요? 하죠. 니은 인감 증명서 위조해서 자기 맺다가 선의 병한테 양도했죠. 이건 사실은 무효 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공신력 없으니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 못하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겠죠. 디귿 103조 무효는 절대적. 맞습니까? 리을 가장 매매는 상대적이죠. 미음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 정답은 3번이겠네. 20번은 몇 번? 3번 맞아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다음 21번 적극가담 이중매매. 21번은 정답이 4번.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하죠.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는 단통 착사가 아니니까 뭐요? 병으로부터 건너간 정이 선이든 악이든 취득 못하죠. 병이 취득할 때는 선악 못지않고 취득하죠. 갑으로부터 병 매매해가지고 병이 적극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못지않고 취득하는 건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병 건너간 정이 모일 때는 103조 무효일 때는 그때 정은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뭐 못지않고? 그래서 21번은 정답 몇 번? 4번. 이중매매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입증 책임 문제 가겠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22번. 성립 요건은 효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죠. 성립했으므로 유효다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효력 요건은 무효를 수한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2번에다가 특히 별표해 두시고요. 그래서 2번 때문에 갑을병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갑을병 나왔죠? 무효 가지고 떠들 때는 거의 정답이 갑이야. 뭔지 무조건 갑이야.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갑으로 해. 갑을병 할 때는. 왜 갑일까? 갑을 통정했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요? 아니 나중에 갑은 무효로 할 것이고 을은 언제 우리가 통정했니? 정상적이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따든 시경이라니까 슬그머니 병한테 팔고 먹튀었어. 또 갑이 병한테 가서 또 싸워야 되겠죠. 네? 병은 나는 선이었다. 저쪽은 뭐야? 악이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 무효 주장하는 누가? 갑. 갑을 진위하는 의사 표시했어요. 갑이 을한테 너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을이 뭐라고 그래요? 나 몰랐고 알 수 없었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왜요? 무효 주장하는 자. 잘 모를 때는 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무효 주장하는 자. 단 을 갑할 때는 을로 해야 되겠지. 네? 셋, 폭리에서 입증 책임 무효전환 누구한테 있다? 피해자한테 있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무효전환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죠. 가장 매매 입증 책임도 누구한테? 갑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 4, 5번은 전부 다 2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6번 이제 차고 들어가죠. 중요 부분 중과실 입증 책임은 표지한테 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있다 없다 입증 책임 있다 주장하는 자한테 있어요. 자, 중요 부분 표의자는 있다라고 할까요? 없다라고 할까요? 있다겠죠. 아니 외우지 마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너한테 언제 착오가 있었어? 이렇게 하겠죠. 중요 부분 표의자는 있다고 그러고 표의자는 상대방 없다고 그랬죠. 입증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있다 떠드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다음 표의자는 나 중과실 없다고 하겠지. 상대방은 있다겠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중과실은 있다 얘기하는 상대방.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입증, 책임,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6번, 정답 몇 번? 25번 아니에요? 6번이야. 지문이 6개야, 거기는. 몇 번이요? 6번. 자, 197조, 점의의 태양, 등기 태양 아니죠? 그 1항을 보면 뭐 안 떠올라요? 점의의 모습, 딱 하나 없는 것 뭐예요? 무과실. 이 항은 본권의 소에서 깨졌어요. 언제부터 악일까요? 소 제기부터 폐소할 때까지가 악의로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악이에요? 폐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 제기 시부터다. 그러면 열심히 본권 있다라고 점유하는데 갑자기 본권의 소가 탁 들어오게 되면 무슨 생각 들까? 아니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갑이 본권의 소를 딱 병한테 제기하게 되면 병이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본권이 없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들까 안 들까? 들죠? 그 의심 드는 순간부터 악이야. 그러니까 선의로 점유하다가 본권의 소가 제기돼서 패소했죠. 제가 의심 드는 순간부터 악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악이가 아니에요.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이.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고요. 악의는 취득권이 없죠. 따라서 소 제기 패소할 때까지는 악이니까 취득한 과실을 돌려줘야 됩니다.
197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3번은 정답이 3번. 무과실 못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대리행에 뭐가 있을까 하자. 왜 116조하고 110조가 같이 있었을까? 왜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죠. 116조 1항에 사기를 동그라미 하세요. 사기 있어요? 그 다음에 110조 2항을 박스 하세요. 자, 110조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경박했을 때 상대방의 그 사실을 R 또는 R일 때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R 또는 R일 때. 그럼 언제 취소 못해요? 이 R 또는 R을 갖다가 싹 멋있게 포장한 말이 뭐죠? 악의 또는 유가시. 그럼 언제 취소 못해요? 선의 또한 무가시. 그러면요, 상대방은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저쪽 제3자 사기당한 사람은 너 R 또는 R이었다 주장하겠죠. 그죠? 이때 거기 제3자 사기란 말 있어요? 네? 제3자가 사기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뭐냐면 이제 사기가 판을 칩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칠 수도 있고, 또 병도 너희들만 사기치냐? 나도 사기치겠다. 병이 갑을 기망할 수도 있고, 병이 을을 기망할 수도 있죠. 이때 기억나세요? 빨간 피, 하얀 피. 그게 24번 문제예요. 자, 갑은 을의 대리로서 살짝 비껴갔네. 을, 갑병이죠. 그죠? 그럼 하얀 피가 어디죠? 하얀 피가 병이 누구? 을. 그러니까 3번만 하얀 피야. 아셨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거든요. 누가 누구 사기쳤어요?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했죠. 그러면 본인이 미안합니다. 본인이 누구 사기했어요? 병 사기했죠. 그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병은 자, 누가 갑이 그 사실 알지 뭐 취소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2번이 주로 나옵니다. 대리인이 누구 기망했을 때, 병 기망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병이 그 사기를 R 또는 R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 됩니다.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2번 옆에다 대리인 사기 무조건 취소.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대리인이 사기시잖아요. 그럼 판례는 1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110조 1항을 적용한대요. 다시 누가 사기쳤다?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잖아요. 그럼 판례는 1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10조 1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나 장반지 보면 그걸 정답 잘 처리를 안 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희한한 거, 하얀 피, 뭐 이런 걸 정답한단 말이에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번은 정답이 4번이고, 자, 25번은 정답이 4번. 누가? 대리인 갑이 병을 사기 또는 강박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3자 기망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었죠.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라면 병은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답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사기가 나오면,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25번 별표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세요. 대리의 삼면관계 있을 때 키워드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20페이지, 아니요, 복대리 가겠습니다. 무슨 대리요? 네, 복대리 갈 때는 복임행위하고 무슨 행위? 꼭 구별하셔야 되겠죠. 26번은 정답이 1번. 복대리병은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 가변보다 대리인. 자, 복대리 나오면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글자 많고 논다면. 생각해 보세요. 복대리 나왔으니까 반복 아니야, 그죠? 그럼 왜 누가 있을까? 대리 있으니까 반복됐죠. 여기 가는 과정이 뭘까요? 이게 복대리 선임하니까 이게 무슨 행위예요, 이게 복자, 복임행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병한 때 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뭘까요? 네? 상대방 하는 건 전부 다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현명.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인이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복대리는 대리인이라는 게 아니죠. 누구 대리? 복대리 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자, 밑에 책임이 있습니다. 복대리 책임이 있고요. 왼쪽은 임의대리고요. 오른쪽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122조는 거기 책임이 2개가 있죠. 그죠? 122조 책임 2가지를 분석하면 122조의 첫 번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책임은 자, 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 책임일까요? 네. 법정 대리인은 미피피 본인한테 과실 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전적인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뭐 했을 때는, 선임했을 때는, 자,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있죠. 전조가 어디 있어요? 전조가 왼쪽에 있잖아. 121조 1항에 자, 뭐라고 됐어요? 줄거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그게 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는 처음 책임이 무슨 책임인데,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에요. 다만 뭐야?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 책임, 무슨 책임으로 간다? 과실 책임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법정 대리. 이것저것 모아서 한 겁니다. 일단 정답은 5번. 요거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 대리권 남용은 107조를 적용하죠. 몇 조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유효로 가죠. 그죠? 언제 무효가 돼요? 알 또는 알.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보다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자, 1번 지문 취소 원인 종료 전 법정 대리인은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추인할 수 없다. 취소 원인 종료 전이 뭐죠? 미성년자가 성년되기 전 법대는 취소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추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전 법대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취소 원인 종료 전 성년되기 전 옆에 계신 누구 법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법정들이 임의들이 모두 적용된다. 틀렸죠? 법정들은 적용할 수가 없죠. 그 문장 자체에 나와 있잖아요. 대리권 수여란 말은 어디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법대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갑 대리권 을 수여 병 표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 처리는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다.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지 법정대리는 아니죠. 자, 네 번째,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으나 본인 지명이 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 책임만 있다. 거기 감히 어떻게 본인이 지명을 해? 법대 본인이 누구예요? 미피피가 지명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본인 지명은 임의 대리의 경감 사유고 법대 경감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예요. 웬 조문 확인하면 되잖아요. 조문. 이해됐어요? 정답 몇 번? 5번. 네, 다음에 이제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147전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은 성립에 관한 거예요? 효력에 관한 거예요? 입증할게 쓰지 말고 그 1항을 보세요. 효력이 생긴다. 효력. 140조 2항도 효력이 소멸한다. 우측 152조 1항도 효력이 생긴다. 2항도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조건 성취, 기한 노래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141조는 사망만 박스하면 돼요. 그러면 일이 다 해결돼요. 147조는 사망이 있어요. 사망은 이런 거네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 해야 한다? 그러면 1항, 2항은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하는데 사망은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152조는 사망이 없네. 그죠?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 기한은 날짜 오는 거 명확한데 그걸 정해놓고 거슬러 올라가서 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한은 원칙 예외 없어요. 특약 매 소급표 인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틀린 지문은 3번. 조건 성취의 경우 당사자 간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한다. 조건은 말이 없으면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죠.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단 뭘 맺으면?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지 몇 번이다? 3번. 네, 다음에 소급표하고 뭐가 있다? 비소급표. 자,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네, 비교해 볼까요? 소급표 있는 거. 자, 거기 네 번째 점에 무슨 추인 나와요? 무건대리 추인 있죠? 그건 1번 추인이죠. 우측에 무형의 추인이 있어요? 딱 비교되죠? 무효. 되겠습니까?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 확정 무효 추인은 이게 처음부터면 이건 그때부터가 되겠죠.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 비교돼요? 해제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나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지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니까 털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의무가 되는 거예요? 청산 의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정답 나오면 그 넷 중 하나가 거의 정답인 경우가 많다. 네, 29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무효임을 알고 뭐요? 한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때부터. 자, 29번은 5번도 꼭 조심하셔야 돼요. 4번, 5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5번, 기한은 특약이 있어도 소급표를 뭐 할 수 없다. 자, 그럼 밑에 한번 써보세요. 기한. 시험에 기한. 여기 나오네. 기한.
원칙적 소급표 없다 이렇게 출제했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하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왜요? 이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는, 원칙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급표 있다 이 얘기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하는 뭐가 없다고요? 원칙, 예외 이런 거 없어. 인정 안 해요. 절대적으로 뭘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표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조문에서 봤잖아요. 141조 몇 항하고 사망은 있잖아요. 근데 152조는 몇 항이 없어요. 그래서 기하는 특약을 맺어도 절대 뭐를 인정할 수 없다. 소급표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결국 총칙은 제가 뭐 가지고 정리했을 것 같아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뭐다? 유효. 그게 축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은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2시까지.